리옹장이가 먼저 우리 정부에서 통상조약을 맺도록 권하였는데 그도 각국의 압력에 의해서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인 줄 소경이라도 짐작한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당시에 리옹장은 벌써 8개국의 열강에 의해서 처참하게 나라가 풍지박살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 영국 등등의 나라들이 중국 안에서 조처지에서 서로가 또 파워 오브 밸런스,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리옹장도 조선 너희들도 빨리 그러면 개항을 해라, 조약을 맺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조선은 천국이 속으로 으르렁 것을 그리면 두려워해서 대조선 독립국이라고 세상에 드러나게 반포하지 못하고 구차하게 시비에만 휩싸이지 않으려고 하였으니 그 용렬함이 실로 심하였다. 용렬함은 앞에서 제가 발표할 때 뭐라고 했죠? 졸렬하다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지식, 자유숲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115차 이승만 연구 스터디 일부 서양 세력이 동으로 뻗어오다. 그러면서 조선, 청나라, 일본 세 나라 중에서 껴있는 나라가 일본 한 나라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일본을 통해서 조선을 깨우고 청나라를 깨우라. 그렇게 해서 서양 세력들이 뻗어오는 것을 막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일어났던 병인박해, 신미양요 이걸 통해서 꾸준하게 외세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드디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또 우리와 통상을 31장에서 우리가 일본이 이제 조선과 통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면서 정한론을 내세우게 되는데 정한론에서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이 오쿠보와 그리고 이와쿠라에 의해서 이제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이고는 자기가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정에서 이제 1년 후에 앞서 말한 것처럼 1876년 2월 27일 날 강화도 조약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이고 다카모리는 1년 후에 1877년에 일본에서 세이난 전쟁이 일어나면서 천황 정부와 맞대결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제압이 되면서 사이고 다카모리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부에서는 32장 일본과 처음으로 통상한다. 저희들은 이승만의 독립정신 지금 벌써 38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248페이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이승만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은 29세 청년이 전 세계의 지금 흐름을 이렇게 꿰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30대인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세계사를 알까요? 대한민국의 근대사도 제대로 잘 못해서 우리가 그 짓에 팽팽팽 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의 이 책을 보면서 우리의 근현대사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 말에 대해서 특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과 처음으로 이제 통상을 하다. 언제냐? 강화도 조약을 맺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쯤 일본이 조선에서 사신을 보내요. 잠깐 제가 요 내용보다 제가 새로 만든 슬라이드로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32장 일본과 처음으로 통상을 하다는 겁니다. 이제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통상을 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러면 앞서서는 이제 통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다는 거죠. 이쯤 일본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통상하기를 청하려고 하였으나 본래 이제 당시에 공법상으로 어떻게 됐냐면 남의 속국은 타국과 조약을 맺거나 사신을 서로 교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비록 각국에 대해 누누이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천국은 그 행위에 정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왜 정대하지 못하냐?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유리하면 그렇지 않다고 또 달리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일정한 실상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을 때 일본만 하더라도 이렇게 강화도 조약 맺을 때 그냥 바로 강화도 조약 맺은 게 아니에요. 이제 5년 전에 청나라와 71년도에 청나라와 먼저 조약을 맺고 나중에 맺어요. 그러면서 6년 후에 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리고 뭐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서 다 나오는데요. 그때도 다 리옹장이가 허락을 해줘가지고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조선의 역사를 너무 화려하게 뻥튀기고 있죠. 이렇게 역사가들을 보면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법상으로는 남의 속국이 있을 때 함부로 외교를 단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청나라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청나라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그래, 조선은 우리 속국이야. 그런데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아니야 라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죠. 천국에 먼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들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항상 천국에 먼저 질문해서 확실한 대답을 들은 후에 조선과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즉시 사신을 천국에 보내 사실관계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천국이 또 겁을 내가지고 여전히 대답하기를 조선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주 독립국으로 알고 있으니 직접 판단해서 처리하세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놀라운 거는 조선은 또 청나라를 이렇게 배신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본이 1871년도 9월 13일 날 청나라와 직접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아시아 문명사의 대전환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일본은 동아시아 국제관계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 이러한 청일 수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고 마지막 이제 문서를 교환할 때 누가 갔냐면 소네지마 다네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서양복을 입고 서양인처럼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이제 공친왕을 만나게 돼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청나라의 왕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외국 공사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그냥 경악해요. 왜냐? 너무 담대하게. 당신하고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일본의 천황의 대표로 왔다. 그러니까 당신의 왕과 만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본래 절을 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절도 하지 않아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참 하나의 드라마 같고 하나의 참 뭐랄까요? 멋진 이야기처럼 펼쳐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올바로 전해져야 되는데 올바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31장에 있는 일본과 조선을 통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강화도 조약에 앞서 이제 원효호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완전히 엉터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죠. 그 후에 1875년 9월경에 일본 군함 두 척이 청나라 치푸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조선 해변을 지나가는데 강화도 근처에서 배에 마실 물을 깃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당시에 강화도 주민들이 이걸 보면서 프랑스나 미국 군사로 알고 일시에 총을 갈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화가 나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살해를 했던 그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과 청나라가 서로 회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추측컨대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일본은 근대 국가가 되면서 군사가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군대가 생기게 되고 함선도 생기고 대포도 생기고 이러는 상황이죠. 우리는 그때도 군인이 별로 없었어요. 조선 그 고종을 지키는 한 4,000명의 경비대 대원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군인이 없으니까 포수들을 5,000명이나 데려와가지고 강화도를 지키게 한다든지 3,000명을 데려와가지고 강화도를 지키게 한다든지 그렇게 신미양요, 병인양요 때 이루어졌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일본 군인들도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마침 그들에게 양복을 입은 것처럼 보여서 모자를 쓰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그들이 강화도 조약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일본에서 두 사람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구로다 기요다카 그리고 이노우에 가오루입니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조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을 여러 번 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노우에 가오루는 어떤 사람이냐? 2등 방문과 함께 이제 조슈 5번이라고 했죠. 영국 유학을 하고 귀국을 해서 막부 타도 운동을 벌였고요. 그러면서 1876년도에 구로다 기요다카와 함께 조선 조정의 원양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서 조일수호 통상조약을 같이 맺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1884년도에 정권대사로 갑신정변 처리를 위해서 또 오게 돼요. 한성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뒤에 또 말씀드릴 건데요. 또 1894년에서 95년 사이에 주한공사로 와가지고 갑오 경장을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러 또 오게 돼요. 이렇게 이노우에 가오로는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았고, 조선이 깨어나면 자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서양 세력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여러 번의 노력에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두 사신이 해군과 육군 800명을 거니고 조선을 향해 가는 도중에 천국에서 또 신미양요 때도 미국이 들어올 때도 또 청나라, 그리고 병인 양요일 때도 프랑스가 들어올 때도 청나라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부득불 화친하는 것이 좋겠다고 청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때서 비로소 아차, 안 되겠다, 사세가 절박한 줄 알고 부득이 통상하는 문제를 의논하였는데, 그때 마침 대원군께서 국정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때요? 고종은 신흥과 윤자성을 이제 강화도로 보내가지고 협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은 구로다 기요다카입니다. 자, 이제 신흥과 구로다카가 이제 협상한데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참,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사신이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귀국고 하친 조약을 맺고자 하여 누누이 청하였으나, 앞서 벌써 3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청하였으나 귀국은 끝내 대답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오? 라고 일본 사신이 물어보니까 신원이 이렇게 말해요. 옛날부터 참 웃기는 참 이렇게 답변이죠. 옛날부터 귀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말이 극히 겸손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대일본 대황제라고 스스로 존칭하여, 그러니까 메이지 황제가 이제 새 국가의 그 통치자가 됨으로 해서 이제 나라 이름도 일본이라고 바꾸면서 대일본이라고 했고, 그리고 대황제라고 했는데 스스로 존칭하여 우리나라보다 높은 채 하는 뜻이 보이기로 답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소꿉장난 같은 이야기여서 참으로 우리가 그때는 얼마나 부족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 사신이 또 대답하게 말했다는 거죠. 일본이 이름을 존칭하는 것은 귀국의 실제 권리에 전혀 상관없지 않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조선 대신에 그러면 맞네. 그러다 보니 대일본 제국 황제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천황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나라의 뭐 정치적인 변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일본 사신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군사가 강화 지방에 내려서 물을 기를 때 어찌하여 총을 쏘았는가?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대화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강화도 앞바다에서 원효가 이제 실책을 하면서 강화도에 있는 군사들에게 이불로 발포하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을 기를 때 왜 총을 쏘았나? 조선 대신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양복을 입고 군복을 입었죠.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인 줄 알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요. 일본 사실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 전에 일본 정부에서 일본 국기를 귀국에 보내가지고 그 견본을 각국에 돌려서 우리 국기의 모양을 알게 하기를 청하였거늘 어찌 일본인이 분간하지 못하였소? 라고 이제 일본 사신 물어요. 왜? 배에다가 일본 국기를 세웠었는가? 그 일본 국기에 대해서 조선에다가 정부에다가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국기 동그란 거 보면 이거 일본인 줄 알고 그러면 안 쏘아야 되지 않는가? 왜? 일본 국기를 보지도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신은 부득이하여 실수하였음을 사과합니다. 이것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 내용은 불평등 조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좌익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평등 조약만 강조해요. 앞서 일본도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새 나라가 세워지면서 메이지 정부가 세워지면서 그들은 유럽을 가고 또 미국을 가면서 그 불평등 조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나라를 문을 열고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맺더라도 우리가 근대 국가로 나아갔을 때 1, 2년 후에 일본에게 당신네들 치외법권 이런 것들 다 고쳐야 되겠다. 우리의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법적인 그러한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죠. 이즘 정부에서는 날마다 모여서 이제
신헌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협상하고 난 뒤에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서 1876년 2월 7일 통상조약을 조인합니다. 이것이 76년 2월 7일 강화도 조약입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조약의 대강의 내용은 뭐냐? 일본은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대우하여 본래부터 자주 하던 일본국과 평등함을 인정을 한다고 하고, 심지어 천국의 간섭 여부에 대해서는 말한 바가 없었으니 이때가 곧 조선이 독립 권리를 실제로 회복한 최초의 일이다. 이승만은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외세에 의해서지만 자주 독립국이 되었다, 이렇게 평등함을 인정을 했다. 그리고 천국의 간섭 여부에 대해서는 일제 말하지 않았다. 당신은 천국의 속국이다, 이런 말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 독립의 권리를 실제로 획득을 했다. 근데 잘못된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인터넷 보면 다른 분이 이렇게 잘못 기술된 역사를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 정부는 적견대관의 신은 부대관의 도총부 맞죠? 예, 윤자성을 임명해서 임할 수밖에 없었다. 임할 수밖에 없었다.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협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마지못해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이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청나라가 임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건이 심각한 걸 알고 이제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성대원군은 협상을 반대했겠죠. 예, 쇄국을 했으니까요. 여론의 반대도 높았다. 일제 야욕을 내다본 최익현. 최익현은 주자 성리학자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조약 체결되기 전에 골 앞에서 엎드려서 이제 조약 체결 반대하는 상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글을 보면 일제 야욕을 내다본 최익현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일제 야욕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서양이 들어와도 막는 그러한 쇄국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틀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강화도 초지진, 예, 원효 사건 때 일본이 이 진지에 접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글자가 잘 안 보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 저도 안경이 잘 안 보세요? 예. 아마 총을 쏘는 걸 조선군 수비병의 발포를 유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까이표, 엉터리입니다. 자, 그러면 또 잘못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최초 불평등 근대 조약. 당연하죠. 일본과 처음으로 조약을 맺었으니까요, 외국과. 불평등 조약은 있습니다. 일본은 조약의 제1조에서 조선이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주국임을 선언했는데, 이는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조치였다. 이게 뭐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청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독립해라고 했는데 청의 영향력을 배제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조선시대의 그 사대주의 사상에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조선은 일본의 자유로운 연해 책정과 치외 법권을 허용했고, 조계지의 설정과 일본 화폐의 유통, 수출 상품에 대한 무관세 등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예, 당시에 일본도 그랬고요, 청나라도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 강대국이 왔을 때 그때는 그들에게 유리한 조약을 맺게 되는 불평등 조약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승만의 그 후록에도 쭉 보면 우리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고력도 없죠. 우리가 재판의 능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먼저 가고, 일본의 예만 들더라도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메이지 유신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와쿠라 사전을 통해서 불평등 조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그리고 청일 전쟁 때 그 앞서서 영일 불평등 조약을 또 없애고, 그런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시대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것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바로 세워질 때 이러한 담대하게 남들에게 요구하고 평등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1854년 이게 이제
포함 외교, 그리고 페리 제도의 이제 포함 외교에 의해서 굴복해서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조선에서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앞서 말했지 않습니까? 깨어난 나라가 폐쇄된 나라에 그렇게 모든 것이 불평등 조약, 그냥 시대 흐름이었습니다. 시대 흐름이었어요. 자, 조선에서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 제도가의 무력 시위에 굴복해서 이듬해 미일 화친 조약 1853년 맺었던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 개혁을 단행했다. 메이지 유신은 이제 1867년에 세워졌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최고의 지도자 어두운 눈 도끼 상소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일단 누구냐? 최익현의 도끼 상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여기에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적들이 욕심을 내는 것은 물화였습니다. 물화를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물화는 대부분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놀이개로 손으로 만드는 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물화는 대부분 백성의 생명에 달린 것으로 땅에서 생산되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저 바다만 건너면 복락을 누리는 저 나라, 그리고 그 지식을 쌓아가지고 계속해서 물질을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그 나라의 물화를 사치스럽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자, 이같이 피와 살이 되어 백성의 목숨이 걸려있는 유한한 물화를 가지고 저들의 사치스럽고 기이하며 마음을 좀먹고 풍속을 해치는 물화와 교환한다면 해마다 그 양이 수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동토 수천리에 전답은 황폐해지고 집은 다 쓰러져 다시 보존하지 못하게 되고 나라도 반드시 뒤따라 망하게 된다. 이거는 자기들이 개화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신학문을 배워서 문화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더 풍부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강화가 난리와 멸망을 부르는 까닭의 둘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도 있겠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쇄국을 해가지고 우리 교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통상이라는 겁니다. 통상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죠. 남을 배워서. 그렇게 해서 76년도 2월 27일 날 강화도 조약이 세워졌습니다. 강화조약 1조가 조선국은 자주국임의 일본군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첫 번째, 만일 백성이 독립을 중하게 여길 줄 알았다면 이 나라의 곧 전국이 즐거워하면서 경사스러운 경축일로 삼아 지금까지 기념하기를 잊지 않아야 할 테지만 그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이 독립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는 말이 대청을 배반하며 화근도 있으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또한 도리가 아니라고요. 청나라를 배신할까봐 이 이야기를 뻥끗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 통상조약을 맺은 사실을 알리는 자가 없어서 어찌하여 통상이 되었으며 이 통상조약이 우리나라의 권리의 관계에 있는지 지금까지 말하는 자도 한 명도 없었다. 이 통상조약을 맺은 사실까지도 알리지 않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통상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권이 어찌 경고하기를 바라겠는가. 자, 최익현, 도끼상소, 이승만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 아마 주자성리학자 대웅군 끝까지 그랬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갑을경장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전 세계를 향해서 넓혀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통상조약, 그러면서 우려했던 생각을 또 하나 펼칩니다. 뭐냐? 만일 이 통상조약이 아니었으면 서양 각국이, 자, 미국도 들어왔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프랑스도 들어오고, 이탈리, 등등의 나라, 독일도 들어오고, 서양 각국이 결단코 그저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역사들 이미 말씀드린. 그 중에서 만일 강포한 나라가 먼저 기회를 닿아가지고 조선과 통상을 맺었더라면 대한의 형편이 또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러시아와 맺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행히 일본과 먼저 통상조약을 맺어 공고하고 완전한 독립을 실제로 공포했으니 이 어째 다양한 일이 아닌가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로 각국이 길을 따라 차례로 들어와서 영국, 미국, 북극, 덕국, 아라사, 오지리, 오스트리아입니다. 의대리, 이탈리아 등등의 모든 나라와 서로 따라서 통상조약을 맺고 피차 동등한 나라로 대우하며 서로 동등하게 공사를 보내어서 다 같이 외교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으니 이 어찌 당당한 독립국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약은 언제 맺었죠? 예, 82년도에 맺었습니다. 당초에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천국의 속국이라 불린 것도 실은 어림없는 말이겠지만 설령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가 속국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항상 앞에 총론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죠? 자기의 직책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화를 당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관리들 쭉 나열하면서 탄관 오리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래 백성들이었어요. 아래 백성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엄난방탄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쇄국을 함으로 해서 깨어나지 않는 백성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승만은 나라에 깨인 백성이 있으면 세상 형편을 먼저 깨닫고 사방으로 주선해서 깨인 백성이 있으면 오히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겠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고 러시아, 일본 이런 데 가가지고 독립국으로 인허가를 얻기 위해서 죽기까지 힘써야 되는 그런 판인데, 그런데 다행히 게임 백성이 다행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해요. 그런데 이렇듯 게임 백성이 없기 때문에 타국이 자청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억지로 이 일을 맡기기에 이르는데 자원하여 도와주는 좋은 친구들이 이럴 때 많았으면 겸하여 이때 어떻게 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어때요? 리옹장에게 이제 압박을 가하죠. 우리는 조선과 통상조약해야 돼. 이러면서 리옹장이가 자기 부하를 통해서 다 조약문을 써줘가지고 미국 배에 올라가서 도장을 찍고 미국이 되니까 영국, 독일 막 연달아서 몇 개월 사이에 다 이렇게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문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리옹장이가 먼저 우리 정부에서 통상조약을 맺도록 권하였는데 그도 각국의 압력에 의해서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인 줄 소경이라도 짐작한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당시에 리옹장은 벌써 8개국의 열강에 의해서 처참하게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 영국 등등의 나라들이 중국 안에서 조처지에서 서로가 또 파워 오브 밸런스,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리옹장도 조선 너희들도 빨리 그러면 개항을 해라. 조약을 맺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조선은 천국이 속으로 으르렁 것을 그리면 두려워하여서 대조선 독립국이라고 세상에 드러나게 반포하지 못하고 구차하게 시비에만 휩싸이지 않으려고 하였으니 그 용렬함이 실로 심하였다. 용렬함은 앞에서 제가 발표할 때 뭐라고 했죠? 졸렬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선은 천국이 속으로 으르렁거리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대조선 독립국이라고 세상에 드러나게 반포하지 못하고 구차하게 시비에만 휩싸이지 않으려고 하였으니 그 용렬함이 실로 심하였다.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힘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이 조선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외교를 할 때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세력 싸움을 국내에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력은 용렬함이 실로 심하였다. 졸렬함이 실로 심하였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5차 이승만 연구 스터디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서 질문이 없으신 줄 알고 오늘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예, 또 다음 2주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ዮም 돌아와 바깥 되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독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수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 함께 공부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한강의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를 왜곡했다고 이렇게 말한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언론의 자유 완전히 재갈에 물려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이렇게 사장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우리 홍목사님 교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많은 새 신도들이 모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한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대담을 한 것에 대해서 유튜브로 방영해야 할지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앞이 캄캄하네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유의 숲, 진리, 자유, 연합. 감사합니다.